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아내는 자꾸만 피하게 되고 아내가 물러서면 남편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단지 마음의 속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 중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금슬 좋은 부부였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색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밀한 순간에 그 어색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연결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잠깐, 영상 시청 전에 이 채널은 부부관계, 중년의 고민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씨 가명 62세는 결혼 32년 차 주부입니다.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이제는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할머니이자 아내입니다. 남편 박진수 씨 가명 65세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고 큰 풍파 없이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명숙 씨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친밀한 스킨십을 시도할 때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고 자꾸만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남편이 싫어진 것도 아니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명숙 씨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 연결의 부재였습니다. 예전에는 손을 잡고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차 한 잔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겼고 두 사람은 편안하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남편은 가끔 갑자기 다가와서 스킨십을 시도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서로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친밀한 순간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명숙 씨는 이런 자신의 감정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건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숙 씨가 선택한 방법은 회피였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오늘은 피곤해, 머리가 아파, 내일 일찍 나가야 해 같은 핑계를 대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늘어났고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그냥 피하기만 했으니까 남편은 제가 싫어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예전처럼 천천히 감정을 나누면서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인데 명숙 씨의 이런 마음은 많은 중년 여성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호르몬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적으로도 예전과는 다른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신체적 접촉보다는 정서적 친밀감을 먼저 느끼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오해와 거리감만 쌓이게 됩니다. 명숙 씨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박진수 씨는 명숙 씨와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이 되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처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꾸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천천히 하고 싶어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진수 씨의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남성성이 강조되는 세대에서 자란 60대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수 씨는 자신의 변화가 창피했습니다. 남자로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이런 감정을 숨기려 했고 오히려 더 자주 친밀한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진수 씨의 행동은 명숙 씨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감정적 교감을 원했지만 진수 씨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두 사람의 욕구가 엇갈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명숙 씨가 자꾸 거리를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다가가면 아내는 핑계를 대며 피했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진수 씨는 점점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거절당하니까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아내한테 매력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는 자신이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지만 이것을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한다고 하면 옹졸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냥 혼자 사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절이 반복될수록 진수 씨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이제는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명숙 씨는 남편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고 진수 씨는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서 진심을 숨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너무 배려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대화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상처 주기 싫다고 걱정시키기 싫다고 하면서 결국 오해만 쌓인 거죠. 진수 씨는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몰랐고 명숙 씨는 남편이 왜 자꾸 서두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되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넘는 부부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명숙 씨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친한 친구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자고 하면 남편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수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도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의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담사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는 대화는 오랜만이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각자 요즘 느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명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싫은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남편이 다가올 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손잡고 산책도 하고 차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까워졌는데 요즘은 그런 과정 없이 너무 빨리 진행하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명숙 씨의 말을 듣던 진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거부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감정적 교감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수 씨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창피했어요.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그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꾸 피하니까 내가 이제 매력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당신이 날 싫어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혼자 속으로만 사귀었어요. 두 사람의 고백을 듣던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계세요. 서로를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죠. 다만 각자의 속도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부인께서는 감정적 연결을 통해 천천히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고 남편께서는 신체적 변화 때문에 서두르게 되신 거예요. 상담사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명숙 씨 남편께서는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다만 자신의 신체적 변화 때문에 불안하셨고 그 불안감이 서두르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셨던 거죠. 명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남편이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를 배려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수 씨 부인께서 거리를 두신 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인도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그 방법이 당신과 조금 달랐던 겁니다. 진수 씨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줄 알았죠.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두 분이 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날 상담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어쩌면 그날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눈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담 이후 두 사람은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제안한 몇 가지 방법들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 대화 시간 만들기.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산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스마트폰도 TV도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터라 화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손주 이야기, 옛날 추억, 앞으로의 계획 등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 왠지 부담스러운데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더 편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변화 감정 확인하기. 친밀한 관계를 갖기 전에 서로의 컨디션과 마음 상태를 짧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어때? 피곤하지 않아? 지금 괜찮아? 같은 간단한 질문들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명숙 씨는 이제 남편이 갑자기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신의 상태를 물어봐주고 자신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안고만 있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그런 아내의 마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진수 씨 역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아내의 컨디션을 먼저 확인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거절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오늘은 힘든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세 번째 변화 스킨십의 다양화.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성적인 관계로만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손을 잡고 TV를 보거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잠들기 전 포옹만 하는 것도 충분히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인 관계만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손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명숙 씨는 이런 변화가 자신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또 거절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남편도 그걸 존중해 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죠. 네 번째 변화 전문가의 도움 받기. 진수 씨는 상담사의 권유로 비뇨기과를 방문해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자존심도 상하고 불안했는데 전문가와 상담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결과.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서로의 속도가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서둘렀네. 미안해. 아니야. 나도 좀 예민했어. 같은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명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가끔은 엇박자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진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각자 혼자 속으로 사귀고 서로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둘 다 편할까? 를 함께 고민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두 사람은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정답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방법이 모든 부부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만의 속도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다른 부부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모든 부부가 각자의 고민이 있고 중요한 건 그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거라는 걸요. 두 사람의 변화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부부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대화가 늘어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결혼 초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물론 그때처럼 설레는 건 아니지만 대신 더 깊고 편안한 친밀감이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을 주변 부부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부끄러웠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이야기해 보니까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다만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우리 이야기를 들은 친구 부부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대요. 상담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명숙 씨와 진수 씨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기 저 나무 봐. 정말 예쁘다.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저 나무처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지. 진수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가 상담받길 잘한 것 같아.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나도 그래. 처음에는 말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었어. 명숙 씨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가와도 부담스럽지 않아. 오히려 반가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나도 그래. 예전에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당신의 노도 받아들일 수 있어. 노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거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이것도 친밀감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명숙 씨가 채소를 썰고 진수 씨가 국을 끓였습니다. 주방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요리하는 모습도 일종의 스킨십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은 하루였어. 그래.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여서 더 좋았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진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어때? 피곤해?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안고 있어도 될까? 그럼. 그게 좋겠어. 두 사람은 포옹한 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이야기, 내일 계획, 다음 주말에 갈 곳 등.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맞춰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때로는 서툴러도 때로는 속도가 맞지 않아도 그것을 함께 조율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상담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 많이 좋아졌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상담 받길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두 분이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부부 관계는 한번 완성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함께 가꿔가는 정원과 같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지금의 태도를 유지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거예요. 마무리 마이너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부부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감정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풀어가느냐입니다. 명숙 씨와 진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오해가 쌓였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솔직한 대화를 피한 것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명확한 소통은 필수입니다. 둘째,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친밀감을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명숙 씨는 감정적 교감을 통해 가까워지고 싶어 했고 진수 씨는 신체적 변화로 인해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숙 씨와 진수 씨도 여전히 때때로 속도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한 관계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섯째, 친밀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는 것, 포옹하는 것, 함께 산책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모두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더 풍성해집니다. 60대, 70대 그 이상의 나이에도 부부 관계는 계속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감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친밀감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서로 솔직하게 나누면서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30분이라도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상대방의 컨디션을 먼저 물어보세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숙 씨와 진수 씨처럼 여러분도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며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풀어갈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중년 부부의 다양한 이야기, 인생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